네, 인간의 이해 4주차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까지 이번 그 인간의 성장과 발달 이런 시간에 우리가 이제 청년기 그리고 성인 초기 그리고 중장년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갖다 이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특히 중장년기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시기가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는 안정된 가족 생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안정된 가족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공적인 가족 관리가 이제 필요하게 되고, 여기에는 시간 계획이라든가 관리 목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더불어서 어떤 이제 사회에서의 인간관계, 또 가족 생활 간의 균형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요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바로 이 시기에 또 겪는 문제가 또 이제 뭐냐면은 바로 자녀의 교육, 그리고 훈육, 또 관심 이런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아마 이제 중고등학교 내지는 이제 대학 이런 재학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자녀들 갖다 이제 둔 시기가 바로 이제 중장년기인데요. 물론 일찍 자녀를 갖다가 이제 둔 경우에는 뭐 이제 사회 진출해서 활동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예. 그래서 자녀들이 대부분 이제 중장년기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결혼도 해서 또 그 자녀를 출산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시기도 이제 겹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자녀들의 청소년기 독립을 갖다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고, 또 부모와 자녀 관계를 갖다 재조명하면서 자녀의 결혼이라든가 또 자녀의 어떤 독립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바라보는 시각, 그러한 과정에서의 어떤 의견 충돌 또는 어떤 이제 사회생활을 갖다 주로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제 가족에 대한 소홀함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가족 내에서 갈등으로 또 등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의사를 갖다 존중을 하고 가족 간의 어떤 이제 그러한 그 믿음, 그리고 또 어떤 이제 격려, 그리고 화합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어요. 특히 사회생활 초년생으로 이제 활동하는 자녀들의 경우에는 부모들한테 지금까지는 거의 이제 뭐라 그럴까 보살핌을 받아온 그런 이제 입장이지만은 사회생활에 몰두하다 보면은 또 부모를 갖다 이제 소홀하게 대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에서는 이제 부모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되돌아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벤트를 갖다가 이제 했었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조금 요 내용이 감동적이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김준명 씨, 류명수 씨, 김유영 여사님, 김영자님 뭐 하고 계셨어요? 최근에 어머니와 통화. 그저께 했어요. 이틀 전에 카톡했나? 저 매일매일 해요. 짠! 엄마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하이. 경숙 씨, 네, 아들이 엄마야. 이효진 씨 뭐 하고 있으셨어요? 너 술 먹었냐? 내 엄마로 살아온 이미사 씨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어요? 너는 좀 힘들었지. 투자한 거에 비해서 너가 좀 안 나와. 아웃풋이 없다니까. 엄마는 항상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잘했어. 저기 너 그 카드 왜 웃어 임마? 되게 전화 자주 하는데 떨리네요. 지윤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이미정님. 응. 이미정님 뭐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큰따님께서 왜 엄마 이름 불러줄까?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아니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왜 울어? 경숙이 하지 마. 아니 아들이 갑자기
갑자기 내가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러나 그러지. 그쵸. 모래간만이라서 옷에 하도 못 들어가지고 엄마 이름 부르면서 아니 그냥 엄마는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했어. 내 엄마로 살아온 이미정 씨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많이 힘들었어요. 두 딸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고마워 딸 전화 보내줘서. 너네들만 생각하면 좋았어.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물론 뭐 일도 하고 그러느냐고 힘들겠지만 너네들을 위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안일 하는 건 하나도 힘들었다고 생각 안 해. 바쁘고 힘들었지만 좋은 일이 많았지. 기쁠 때가 많았지. 바쁘게 너희들을 키우고 할 때가 좋았다. 딸이 셋이나 있어서 견딘 거야 지금까지? 그게 어떻게 보면 무게이면서도 그게 또 약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변해가는 거지. 너희들은 아직 몰라. 엄마의 마음을 모르지. 이게 부모의 사랑이야. 이게 부모의 사랑. 완전 고마운데 잘 커주고 이쁘게 커져서 감사하다. 야 너 같은 아들이 엄마 아들이 너는 아무튼 고마워. 너도 고마워. 엄마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집은 보자마자 너무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힘들게 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고 많이 말씀 못 드렸는데 항상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고마웠다는 말을 자주 하는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물론 지금 우리 이제 코로나19라는 이런 이제 비대면 사회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집에서 대부분 생활하지만 실제로 또 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이제 통학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부모님들하고 떨어져서 지내는 이제 그런 학생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소통을 하고 또 얼마나 부모님께 고맙다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갖다 전하시나요? 뭐 집에 있더라도 오늘은 한번 부모님께 그런 마음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이제 감동 영상을 한번 봤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중장년기에 있어서 또 한편으로 이제 가족을 벗어나서 이제 사회적인 발달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직업 생활이 사실은 가족의 생계 유지에 이제 꼭 필요한 그런 요소였고 또 사회적 관계를 갖다 유지하는 이제 그런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 만족도라든가 동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반드시 원만하다라고만은 또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인관계 기술 이런 것들도 또 학습을 하고 또 익혀야 되고 그럴 필요성도 있는 시기인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제 최근에는 평균 수명들이 자꾸 연장이 되다 보니까는 좀 늦은 나이까지 또 이렇게 이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회적인 환경 또 청년 실업이라든가 이런 문제하고 맞물리면서 조기 정년제도 또는 이제 권고사직 또 명예퇴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회활동을 접게 되면서 어떤 이제 여가 시간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중장년기라고 하는 요 시기가 바로 이제 그러한 이제 시기를 갖다 이제 지나게 되면은 이제는 노년기에 접어드는 거예요. 그 혼란한 시기를 갖다 이제 지나게 되면 바로 노년기는 우리가 보통 이제 65세 이상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유엔에서는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보니까 65세가 지났어도 뭐 중장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노년기 이때는 신체적인 이제 부분에 있어서 생리적인 요소라든가 또 어떤 심리적인 부분,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활동 이런 것들이 전부
쇠퇴기에 접어들고 무기력한 그러한 이제 느낌을 갖다 갖게 되는 이제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흰머리 또 꼿꼿하지 못하고 구부정한 허리라든가 불안정한 걸음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피부 같은 경우도 거칠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또는 창백해지고 이런 특징을 갖다 이제 보이고 또 체온 유지 이런 기능도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는 노년기에는 자꾸 추워하고 옷도 이제 자꾸 껴입게 되고 이제 그러한 특징들 갖다 보이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다공증이라든가 관절염 이런 증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심장 질환이라든가 어떤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또 특히 이제 치아와 관련된 그런 이제 치료를 갖다 이제 많이 받게 되는 시기이죠. 소화도 잘 안 되고 기관지라든가 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도 이제 겪게 되니까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이 시기에서는 바로 이제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이제 연령대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신체적인 그런 이제 특징들을 갖다 이제 가지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제 감각 기능이라든가 인지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시력이 약화가 되고 청각도 떨어지게 되고 이런 이제 그러면서 어떤 외부 자극이라든가 이런 능력도 쇠퇴하게 되는. 한편으로는 또 이제 미각도 막 변하게 돼가지고 그러지 않았었는데 이제 부모님 혹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바뀐 듯한 그런 느낌을 갖다 이제 갖게 되기도 하죠. 또 운동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또는 이제 기억력이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정보 처리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안전사고 이런 것들도 일어나게 되고요. 또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노인성 치매 이런 이제 그 질병들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체적인 이런 감각, 인지 기능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이라든가 사회활동, 대인관계 이런 데도 굉장히 이제 지장을 주게 되고 또 가족들 또 가까운 사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한테도 부담이 되는 이제 그런 시기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노화를 갖다 늦출 수 있는 그러한 열쇠는 없을까? 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의료적으로 굉장히 노인성 질환이 되든 노화와 관련된 그런 이제 연구들도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제 연구들 같이 한번 보시죠, 영상으로. 한 대학 연구진이 골수에서 혈액과 면역세포를 만드는 조혈줄기세포의 작동 원리를 밝혀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노인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승신 기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과 면역세포를 만드는 조혈줄기세포가 노화되면서 이른바 면역노화가 찾아옵니다. 각종 노인성 질병의 원인이 되는 조혈줄기세포가 노화되는 원리를 국내 한 대학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연구진은 뼈를 만드는 쥐의 미성숙 세포에서 스메드포라는 유전자를 제거하면 골수에서 혈액과 면역세포를 만드는 조혈줄기세포가 노화되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성숙 세포가 성숙했을 때 같은 유전자를 제거하면 조혈줄기세포가 아예 사멸했습니다. 뼈를 만드는 세포가 골수의 미세 환경을 조절해서 혈액을 조성하는 조혈줄기세포의 노화나 사멸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밝혔습니다. 조혈줄기세포의 노화 원인 중 하나가 밝혀지면서 각종 노인병 문제 해결에 중요한 토대를 찾았다는 평가입니다. 혈구를 만드는 줄기세포를 마음대로 늙게도 하고 죽게도 할 수 있다 하는 연구 결과를 이번에 얻었단 말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늙지도 않고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혈액학 분야 세계적 권위지 루케미아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네, 이런 이제 노화와 관련된 그런 이제 연구들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노년기의 특징으로서 또 자아 통합과 죽음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도 이제 깊어지게 돼요. 그래서 밀러라는 학자는 바로 노년기에 이루어지는 이제 은퇴, 바로 이 은퇴는 자아 기반이 와해가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이제 경험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정체성의 위기를 갖다 이제 불러일으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은퇴와 더불어서 사회에서 이렇게 이제 멀어져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친구라든가 동료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배우자까지 이제 죽음을 갖다 이제 맞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음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갖다 이제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되고, 이런 이제 어떤 심리적인 그런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되기도 하죠. 또 정서적으로, 그리고 이제 성격적으로는 자기의 이제 감정 능력을 갖다가 이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그 성질을 내기도 하고 버럭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이제 노년기에 이제 접어든 우리 가끔 이제 매스컴에도 등장을 하지만은, 정치인 중에 왜 이렇게 이제 못 참고 그래서 하는 이제 정치인으로 회자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바로 그러한 요소들이 좀 이렇게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경향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내향성이라든가 수동성이 증가가 되고, 이제 그러한 그 자기 감정을 갖다가 조절을 하기가 어려우니까는 조심성, 그리고 경직성,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이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는 이제 이제 우울증을 갖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경험하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이제 의존성, 그동안에는 이제 자녀들을 갖다 양육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자녀들이 이제 사회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도권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뒤에도 자꾸 다시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이제 지금까지는 부양자에서 피부양자로 이제 바뀌게 되는 의존성이 이제 증가하게 되고요. 또 그런 한편 또 자식에게 뭔가 남기려고 하는, 유산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이 시기의 이제 특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사회적인 발달 측면에서는 이제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이제 역할이 이제 전환된다는 것이죠.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또 가정 내에서도 그동안은 그래도 어떤 이제 부양자로서 가족을 갖다 부양하는 그런 이제 부양자로서의 역할이었다면은, 이제는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은 가정 내에서의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런 어떤 역할들, 이런 역할에 또 충실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배우자를 잃게 되었을 경우에는 독신으로 살아야 되고, 또 자녀들이 이제는 이제 출산을 하게 되고, 그래서 손자라든가 손녀들을 갖다가 이제 케어를 하게 되는 그런 역할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 조부모로서의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고, 또 이제 부양자에서 피부양자로 이제 바뀜에 따라서 의존적인 지위들, 이런 것들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실감도 보게 되는 것이죠. 부부 관계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배우자 중에 한 명이 먼저 사망을 하게 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상실감을 경험을 하게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은 식욕상실이라든가 체중 감소, 사회활동에 대한 어떤 비관, 이런 것들, 관심 저하, 이런 것들은 이제 이어지게 되고, 불안, 우울증까지 나타나게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갖다가 이제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양자의 위치에서 이제 부양을 받는 그런 이제 위치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그런 데에 따른 이제 소외감들. 또 최근에는 이제 핵가족화되다 보니까는 이제는 같은 가족으로서의 자녀가 아니라 독립을 해서 또 다른 이제 가족을 갖다 꾸민 그런 이제 독립을 하다 보니까는 연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소홀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이제 고립감 이런 것들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좀 더 이 시기는 여러분들도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은 부모님들과의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정서적인 유대관계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또 조부모와 손자녀 이제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손자 손녀를 갖다가 이제 양육하게 되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가족 관계를 벗어나서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는 그런 이제 양육의 기회도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고립감이 많아지고, 또 자신의 이제 관심,
이런 것들이 딴 데 이제 이렇게 이제 쏟게 되는 그런 이제 시기이기도 한 것이죠. 바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친구라든가 이웃과의 이제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그 주변과의 생활을 갖다 적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것들이 정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갖다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살던 동네에서 계속 머물러 살려고 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제 이사 가려고 하지 않고, 이러한 이제 부분들도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또 안정을 추구하고 양호한 건강 상태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신경을 쓰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은퇴를 하면서 가지게 되는 이제 자아 정체감 또는 자아 존중감의 이제 감소, 이런 것들을 이제 겪게 되고요. 사회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극성이 좀 결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가 활동을 갖다가 이제 통해서 또 여가 시간은 이제 많아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어떤 이제 관계를 갖다 이제 형성해야 되는, 즉 삶의 변화를 갖다가 느끼게 되는 그런 이제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노년기에 겪게 되는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형태인데요. 바로 신체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이런 노화와 관련된 그런 어떤 그 연구들 이런 것들이 많이 진전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개편을 맞아서 바이오 분야 핫 이슈나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 B 시간입니다. 네, 매주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바이오 길라잡이 이성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너 이름이 카페 B예요. 좀 이름이 특이한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카페 B의 B는 이 바이오를 의미합니다. 이 궁금하지만 좀 어려운 바이오 이슈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네. 신경은 앵커는 바이오 하면 어떤 이슈가 떠오르나요? 바이오 하면 우선 뭐 바이오 산업, 헬스케어 산업 이런 것도 떠오르고요. 저희가 과학뉴스에서 제일 좀 많이 전해드리는 단어 하면 DNA 같은 것도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 이슈가 있겠지만은 이번 시간에는 그 어르신들께서 가장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네. 10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건강하게 치매 없이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오래 살면 깨끗하게 살면 200살, 300살 살아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네, 이거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모두의 목표인 것 같아요. 네. 그 예전의 진시황은 이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평생 노력을 기울였잖아요. 이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텔로미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텔로미어, 노화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성규 기자가 과학뉴스팀에서 제일 선임, 나이가 가장 많아가지고 이 노화 관련된 텔로미어를 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 인정하셨는데요. 네, 텔로미어가 조금 저희가 듣기에는 어렵기도 하고요. 어떤 용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설명을 우선 해주실까요? 이 텔로미어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염색체 양쪽 끝 부분을 말합니다. 이 모자처럼 달라붙어서 이 염색체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텔로미어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이 엘리자베스 블랙본 교수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 think of the telomere as being a little bit like the little cap or the tip at the end of a shoelace. So if you think of the chromosome as the shoelace and then there's two little tips at the end and those seal off the ends and protect. 네, 그러니까 이 텔로미어가 끝에 달려서 이 염색체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준다.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텔로미어가 노화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늙는다는 거는 이 인간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이 세포도 늙는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세포 차원에서 늙는다는 거는 이 세포 분열을 더 이상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세포가 분열을 한다면 이 젊고 이런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이게 늙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포가 분열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그 한계가 정해져 있다 이런 말씀으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한계를 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오늘의 주제인 텔로미어인 건가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좀 전에 모자 말씀드렸는데 이제 모자를 자주 쓰면은 이 모자가 닳아서 이제 우리가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이 텔로미어도 조금씩 닳게 되는데
이 텔로미어 경우에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텔로미어 길이가 일정 길이 이상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세포는 이제 분열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예. 최근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이 지구와 우주에서 어디에서 더 빨리 늙느냐 이런 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었죠. 예. 그 당시에 이제 노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그 노화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한 징표가 바로 이 텔로미어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염색체를 보호해주는 텔로미어가 손상되는 것, 텔로미어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면은 늙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 텔로미어, 이렇게 줄어든 tel로미어를 원래 길이대로 복구해주는 그런 특별한 장치가 존재하는데요. 예. 이 장치가 만약에 정상세포에서 작동을 한다면 우리가 늙을 일이 없을 텐데 아쉽게도 이제 그런 것은 아닌 거고 이 장치가 굉장히 좀 특별한 장치라서 이 암세포에서만 작동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정말 정상세포에서 만약에 작동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노화를 막을 수 있어서 좋을 텐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암세포에서만 작동을 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이 암세포의 특징을 좀 먼저 이해하셔야 될 텐데 이제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다르게 무한 증식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무한 증식을 한다는 것은 세포 분열을 끝없이 한다는 그런 의미고 앞서 이제 우리가 설명했던 거 잠깐 떠올리면은 세포가 끝없이 분열하기 위해서는 텔로미어 길이가 줄어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암세포에서는 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복구 장치가 작동을 하는 거고요. 이 정상세포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 복구 장치가 작동을 한다면 암세포가 될 위험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복구 장치가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길이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포들이 분열을 무한히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건 결국 암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텔로메레이스를 일부러 꺼놓고 있는 것이 어쩌면 암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기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른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자연스럽게 세포가 늙어가는 것이 우리 암을 막을 수 있는 자생적인 그런 어떤 힘을 이제 우리 생물의 어떤 보호 기자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참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서 그걸 잘 이용하면은 항암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암세포가 이제 무한 증식을 하는 게 복구 장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니까 이 복구 장치를 암세포에서 작동하지 못하도록 끌 수 있다면 그렇죠. 이 암세포가 이제 늙어서 죽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복구 장치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물질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또 밝혀진 건 뭐냐면은 암의 한 15% 정도 가량은 이 복구 장치가 없는데도 암세포들이 막 무한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해 보니까 또 다른 복구 장치가 있더라. 뭐 대안적 복구 장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기존의 복구 장치와 이런 새로운 복구 장치까지 동시에 겨냥을 해야지 항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그쪽으로 이제 연구를 맞추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갖다 이제 통해서 우리 태아기부터 시작해서 노년기까지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갖다 이제 살펴봤는데 중국의 공자는 이렇게 연령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세는 약관이다. 또는 방년지약이다. 즉 배움의 뜻을 갖다 가지고 있는 시기가 20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30세는 이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립, 즉 뜻을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40세는 불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변에 어떤 변화라든가 또 가문인사라든가 이런 거에 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을 갖다 잡고 그리고 생활하는 그런 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50세는 지천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하늘의 뜻을 아는 그런 나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60세는 우리가 이제 환갑, 회갑이라고도 하지만 이순이라고 합니다. 이순은 귀가 순해진다는 거예요.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거기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순응하는 그러한 이제 그 자세로 생활을 한다는 얘기고요. 70세는
사실은 예전에는 70세까지 살기가 힘들었었나 보죠. 그래서 고희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예. 고희라고 하는 표현은 옛날부터도 희귀한, 희귀한 존재다. 70세까지 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종심이라는 표현을 갖다 이제 씁니다. 종심은 이제 왜 종심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마음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또 뜻 가는 대로. 그렇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종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없는데 80세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붙인 표현들이 이제 뭐냐면은 88세를 미수라고 얘기합니다. 왜 미수냐면은 88이잖아요. 한자로 맨 처음에 쓴 쌀 미자가 저게 보면은 8, 그 다음에 18 이렇게 쓴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거와 비슷하다라고 해서 쌀 미자를 써서 미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00살이 아니라 99세를 갖다 가리켰는데 100살은 당연히 100세라고 하겠죠. 그렇죠? 백수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99세인데 왜 백수라고 했느냐? 100, 백자에서 맨 위에 있는 한일자 이거 하나를 갖다 띄워버리면 흰 백자만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흰 백자의 백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65세를 우리 뭐라고 그러는데 65세가 되면 이 나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65세는 뭐라고 그럴까요? 최근에 요즘에는 네 어려운가요? 65세를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지공이라고 합니다. 지공. 왜 지공일까요? 지하철 공짜라서. 지하철 공짜가 되는 나이가 이제 65세에서 이제 더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우스갯소리지만 지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이제 마쳤는데 오늘 제가 과제를 하나 냈어요. 오늘 과제는 오늘 마지막 그런 영상에서 이제 나왔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텔로미어, 노화의 열쇠인 텔로미어 요거를 조사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